가족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여행만큼 지능을 발달시키는 것은 없다. 멋진 말이죠,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오프닝 때 드렸던 명언 기억나시나요? 여행은 노화를 방지한다. 이어서 여행만큼 지능을 발달시키는 것은 없다. 이 말은 19세기입니다. 역시나 에밀 졸라라고 있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께서 하신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야, 노화도 방지하고 지능도 늘어난다 이거잖아요. 제가 약간 멍청해 보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들. 근데 제가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여행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시니어 TV에서는 지하철 여행이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야, 이거 노화도 방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능도 늘려주잖아요. 치매까지 예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확장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들도요. 여행 이번 주말만큼은 야, TV를 봤어. 수요일 저녁 때 본방사수를 했어.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지 지능도 발달하고요. 노화도 방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행 중에서 지능을 발달시키는 여행지입니다. IQ가 아마 이 여행을 끝내고 나면 한 50 정도 높아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가을 하늘을 이 만추 홍엽을 부아 하늘에서 품을 수 있는 명당 코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자, 지하철 여행이지 70번째, 70번째 열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하철 여행이지 70번째 코스입니다. 주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이거 비행기 타고 가요. 근데 하늘길 코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하늘, 이 멋진 만추, 늦을만 가을추 홍엽, 빨간 낙엽들을 품어라. 그래서 하늘길 코스로 제가 정했고요. 첫 번째는요. 이거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인데 거기를 곤돌라만 지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곤돌라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데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갈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기도 가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밤입니다. 밤 하늘에 달이 되어서 하늘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멋지죠? 야경 투어의 백미입니다. 요즘에 시그니처고요. 이거 안 타면 큰일 납니다. 죽기 전에 꼭 타봐야 될 명당, 명품, 핫플레이스, 핫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빅3까지 한번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넘버원 코스 파주로 갑니다. 여기 뭐 타러? 이거 어마어마한 게 있죠. 가을 하늘을 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야. 거기를 곤돌라만 갈 수 있는데 그걸 타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가는 곳. 어디? 지하철역 중에 임진강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하철 마니아다. 내가 정말 신기자, 내가 당신보다 지하철 여행 더 많이 해.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찍었어야 되는 역. 왜냐하면 경의중앙선 맨 끝역입니다. 그 외에 지하철도 저도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종점 여행 같은 거 있거든요. 이 아이템 괜찮죠? 종점 여행. 경의중앙선의 종점이에요. 이거 타야지. 무조건 가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임진강역.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 지명은 의미심장하죠. 임진강. 벌써 약간 북한의 느낌이 슬금슬금 파주란 지역도 그렇고 슬금슬금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경의선 전철이 연결되는 DMZ,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잖아요. 비무장지대. 관광의 출발지라고 이렇게 명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셀럽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DMZ입니다. 핫플이에요. 여기를 예전에 구글의 오너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셀럽들이
다 여기서 투어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임진강역부터 2000년 남북철도 연결 기공식을 거쳐서 철도가 원래 다녔었습니다. 이게 DMZ 열차라는 거. 지금은 이제 왜 경의 중앙선 뚫리면서 안 가잖아요. 이 열차 있을 때는 예전에 여행 코스로도 또 되게 많이 갔었어요. 이 열차 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그 별사탕 과자 있잖아요. 그냥 건빵 팔고 이랬어. 열쇠고리도 왜 그 철조망 있잖아요. 왜 38선이라 그러나? 디미리터라이즈드 존, DMZ 존을 막고 있는 그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열쇠고리 만들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기념품들 파는 되게 독특한 열차인데 지금 안 다니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열차를 계속 다니게 해야지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는 이지하게 쉽게 지하철 타고 가죠. 경의중앙선 종점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당연히 영명은 인근의 임진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역에서 임진강까지 거리가 1km밖에 안 됩니다. 임진강역에서 임진강까지 거리 1km야. 가까워요. 지척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역 중에요. 파주잖아요. 파주의 역 중에 북한까지 거리를 표시해 놓은 역이 딱 2개가 있어. 그래서 하나가 도라산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째 임진강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딱 2개가 돼 있는데 209km, 임진강역 209km, 도라산역 205km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표시냐면 평양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임진강역에서는 209km, 평양까지 거리가 209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거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라산역에서는 205km, 평양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표시가 됐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지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고 재밌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전철 타기 싫다 이런 분들, 신기자나 드라이브 해야 돼. 가을인데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만추 드라이브 코스로 여기 백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로 북단 끝이죠. 그래서 쭉 승용차 타고 강변북로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자유로까지 달립니다. 쭉 가면 돼. 그래가지고 임진강 따라서 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어머니 손도 잡고 운전하실 때는 한눈 팔면 안 되죠. 손은 놓고요. 그렇게 운전대 잡고 양손으로 이렇게 운전 잘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7,300번 광역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에서 출발해요. 주말 공휴일 날만 가고요. 홍대 입구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임진강 돌아오는 거 있죠. 정오부터 해가지고 오후 1시, 4시, 5시에 출발해서 컴백을 하니까 7,300번 광역버스를 타도 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임진각. 우리가 임진각이 메인 포인트죠. 물론 곤돌라를 탈 겁니다만 임진각을 가야지. 임진강을 볼 수 있는 누각이 있는 곳을 임진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임진강 간다고 안 그러고 임진각 간다 그러죠. 그래서 임진각에 요즘에 되게 시그니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영문으로 임진각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보면 이미 임진할 때 이미 I am이잖아요. 그거를 진짜 I am으로 써요. 그러니까 I am. 내가 진각이다. 이렇게 해서 I am 진각.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 재밌게 또 인증샷 찍을 수가 있죠. I am 진각입니다. 임진각.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임진각이 누각이다. 누구나 다 알죠? 휴전선에서는요. 임진각의 위치. 남쪽으로 휴전선부터 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거 그냥 점프하면 닿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있죠. 점프하면 닿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여기가 굉장히 리뉴얼을 많이 거치면서 복합 테마파크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 한 해 방문객 숫자는 15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설립은 71년도입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그 직후에 설립이 됐다. 역사는 뭐 이렇게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휴전선에서 거리가 불과 7km. 점프하면 닿는다. 그래서 이게 서울보다 개성이 여기서 더 가까워요. 이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임진각에서 서울까지 거리보다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거의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약간 살벌한 느낌 듭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거 임진각은 역사가 있죠. 50년대 6.25 발발한 한국전쟁. 그 이후에 민족 대립으로 인한 비극이 그대로 이 건물 인근에
다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크 투어리즘, 다크 투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그 아픔의 흔적이 있는 곳인데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여행 포인트다 보시고 다크 투어 할 때는 항상 임진각을 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여러 군데의 다크 투어 명소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 액티비티 코스 오늘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곤돌라 이름이 또 좋아요. 평화 곤돌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오늘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죠. 이거는 원래 이 곤돌라가 다니는 지역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주민증 맡기고 신고서 쓰고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는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성 구역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 곤돌라를 타고 넘어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런 코스는. 왜냐하면 DMZ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여기 세계 최초로 민간인 출입 통제 구간을 오간다 이렇게 써 있고요. DMZ 하늘길을 따라서 임진각 주차장에서 북쪽에 예전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 있어요. 뭐 무슨 캠프가 붙는 것들 있잖아요. 뭐 보타니안가 뭔가 이런 다양한 부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던 기지까지 1.7km를 곤돌라 타고 왕복을 합니다. 민통성 구역입니다. 이거를 오가는 거죠. 하늘길을 따라서 가을에 그 만추야 얼마나 멋지겠어요. 쫙 너른 들판 거기에 멀리 북한 땅도 보여. 그런 가을의 모습을 품고 이거 애틋하겠죠. 아버님 어머님 중에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당연히 민통선을 넘어가니까 곤돌라 탑승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시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민통선 들어갈 때 준비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분증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보안서약서. 이게 보안서약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곤돌라 타실 때 주의사항이기도 한데 폰을 들고 가서 막 찍잖아.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 서약서 안에 핵심 내용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사진 촬영 및 SNS상 유포가 금지된 지역을 유포를 했을 경우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절대 요주의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함부로 촬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폰에 담아 폰카 사진에 담아서 오는 것도 좋지만 가슴에 이런 멋진 풍광들은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왜 폰에 담아? 우리 가슴에 담아 오래오래 기억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뇌 속에 각인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IQ가 좋아진다. 에밀 졸라 말 기억나시죠? 오프닝 때. 지능이 늘어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치매 예방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남쪽 승강장 1층에서 보안서약서 작성하시고요. 매표합니다. 그리고 3층 올라가서 곤돌라 탑승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운행 시간은요. 평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 같으면 골든타임 오후 6시 거 타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멋진 풍광을 또 볼 수가 있죠. 만추는요. 해질녘 아닙니까? 이런 거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더 해질 무렵에 오픈을 해서 탑승은 운영 종료 30분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당연히 이 왕복 1.7km지만 편도로는 850m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곤돌라 이런 것들은 항상 두 가지가 있죠. 불투명이 있고 투명, 크리스탈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내면 크리스탈이겠죠. 바닥이 뻥 뚫린 거. 그래서 요거 850m 거리를 가는데 일반 캐빈은 17대 그리고 크리스탈 캐빈 이걸 노려야 돼. 바닥이 투명한 거 9대가 오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최대 높이 있죠. 바닥에서부터 높이. 이 바닥도 의미잖아요. 민통선. 지뢰가 묻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구간의 높이가 50m입니다. 최대 높이가 있는 구간이
곤돌라가 50m 기억하시고요. 바닥 투명이 당연히 짜릿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걸 타셔야 된다. 임진강 가로질러 가지고 상부 정류장 쪽에 딱 가차하잖아요. 그러면 1전망대, 2전망대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북한 땅까지 해가지고 이런 멋진 모습들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1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게 경의중앙선 당연히 보이겠죠. 그다음에 자유의 다리, 도깨다리 이런 거 있어요. 다 역사가 남은 것들. 그다음에 임진각의 조망까지 다 되고요. 2전망대, 도보다리, 평화정, 임진강 평화 등대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역사를 간직한,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그 흔적들을 다 보는 거죠. 다크 투어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거리를 아예 찍어 드릴게요. 우리가 가면 뭘 봐야 되나, 신기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첫 번째는 무조건 여기 찍어야 됩니다. 밀리터리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요거 재밌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망대 올라가는 쪽이에요. 임진강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육군의 34개, 34개의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와 상징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군대마다 마크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다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호국의 길, 밀리터리 스트리트라 부릅니다. 철조망도 있고요. 거기다가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3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군 보병 34개 사단의 마크 포함해서 다양한 흔적들을 적어놨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제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제가 굉장히 힘든 군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보병사단 이런 것들 우습게 봅니다. 왜냐면 저는 UDT 특수부대, 우리 동네 방위 UDT. 우리 동네 방위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습죠. 저는 이런 데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기계와 보병사단 4개, 보병사단 16개, 향토 방위사단 이거 이 포함 아니야 방위? 12개, 도움 보병사단 5개 이래가지고 이런 흔적들을 담아놨다. 네, 단기 사병이었다. 쇼트타임 솔저라 불렀죠. 저 때는 간단한 명언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위 출신들 단기사병이라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집에 인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잘 키운 딸 하나, 장인어른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잘 키운 딸 하나, 방위 사위 웬 말인가. 진짜 이게 방위 나오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이게 항상 군대 이야기는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갤러리 그리브스라고 있습니다. 갤러리 그리브스. 이게 뭐냐. 50년대 이제 미군 주둔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던 군대 부대, 미군 부대 이름이 캠프 그리브스입니다. 다양한 부대들이 많았죠. 캠프 그리브스, 캠프 땡땡땡땡 이런 캠프가 붙는 부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캠프 그리브스가 나중에 여기를 떠납니다. 땅을 반납을 하고 떠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증을 합니다. 그 땅을. 기증을 한 거를 리뉴얼을 거쳐가지고 전시장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를 하는 게 갤러리 그리브스는 그럼 뭐냐, 신기자. 캠프 그리브스 땅 중에 볼링장으로 썼던 공간이 있어요. 볼링장. 이제 미군 부대들이 이거 남북 대치 상황인데 볼링을 치고 있었어. 이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극강의 어떤 긴장 상태 때 평화로운 그런 극강의 또 극과 극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극강에 또 싹 트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하지만 한 곳에서는 평화롭게 또 보내는 그런 풍광들이 또 비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볼링장으로 썼던 공간을 지금 갤러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되게 상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사진들 전쟁 관련 사진들 기본이고요. 제가 한 곳만 또 찍어드릴게요. 여기 사진 중에 여군 사진 하나 있습니다. 여군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 종군 기자인데 마거릿 히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양한 전쟁 사진을 많이 찍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전설로 통합니다. 51년도에 여성 최초로 이 한국 전쟁에 참상을 알려가지고 퓰리처상, 이 기자들이 글 잘 써서 아니면 사진을 잘 찍어서 받는 상을 퓰리처상이라 부르는데 여성 최초로 51년도에 받은 분, 한국 전쟁의 참상을 낱낱이 알려가지고 받았던 분입니다. 미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다. 히긴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의 포인트들은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임진강 입구에 평화랜드라고 있죠. 여기는 손주들 데려가면 평화랜드로 데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DMZ 들어가려면 굉장히 겁나지 않아요? 나중에 군대 갔을 때나 가겠지 애들. 근데 여기는
평화리도 왼쪽 편에 보면 뭐가 있냐면 DMG 생생누리라고 있어요. 이 핫플레이스인데 어떤 거냐면 실감 미디어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왜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쓰고 실감 미디어 형태로 DMG를 걸어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지뢰밭인데 그 안쪽에 있는 자연 풍광이나 아름다운 경관들을 그대로 미디어로 재현을 해놨거든요. 실감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진짜 와 DMG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명당이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MZ 비밀의 숲도 있어요. DMZ 안에 있는 진짜 정말 다양한 자연 경관 생물들 있잖아요. 이런 비밀의 숲의 풍경들을 펼쳐주는 거.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거 VR로밖에 AR로밖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떤 실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누리. 굉장히 유명한 하플 아닙니까? 야외 하플. 이곳은 아버님 어머니들 다 아십니다. 그 바람개비 있잖아요. 수천 개가 쫙 펼쳐지는 거. 3,000개의 바람개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을바람을 맞으며 한들한들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애청자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잔디가 펼쳐지고요. 약간 누르끼리 하겠다. 지금 가면 누르스름 하겠죠. 그 옆쪽으로 바람개비가 쫙 돌고요. 다양한 조각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샷을 날릴 수 있는 최고의 가을 명당이다. 여기 가실 때는 아버님, 어머님들께 지하철 여행이지 신익수 기자의 필수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돗자리. 꼭 가져가십니까? 이거 그냥 가거든. 돗자리 가져가서 옆쪽에 앉아야 돼. 그런 병 있잖아요. 쯔쯔 가무시병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돗자리 꼭 가져가서 앉으면 남부러운 시선 딱 맞으면서 그 가을에 어떤 잔디밭의 풍광 속에서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이런 멋진 풍광을 또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투어를 했으면 몸이 허합니다. 이 가을에 늦가을에는 또 투어하다 보면 금방 몸이 허해지죠. 요즘에 또 감기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3대 보양식. 야, 이건 또 시니어 TV를 위해서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3대 보양식을 일러드리고 갈게요. 이런 거를 총정리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지하철 여행이지 밖에 없다.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임진강의 3대 보양식 3개입니다. 첫 번째가 황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들 누구나 다 아는 장어 있잖아. 장어. 꼬리부터 드셔야 되는 거 장어. 그 다음에 참게가 있어요. 이 3가지인데 황복. 야, 이거 황복은요. 여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왜 노무현 대통령님 있죠. 살아생전에 와서 여기서 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황복은 노 대통령님 때문에 유명해진 곳. 이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일반 복보다 더 쫄깃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돈이라 부릅니다. 하돈. 강하자 쓰고요. 돼지 돈자 써. 강의 돼지다. 이거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강의 돼지다. 이 돼지를 먹으러 가는 거야. 아버님, 어머니 그 삼겹살 아닙니다. 황복이요, 황복. 황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 보고보다 2~3배는 크고요. 한 마리당 무게가 800에서 900g이니까 한 1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팔뚝만 해요. 제 팔뚝만은 이 복을 잡아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어. 야,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다 아시는 그 반구정이라고 있잖아요. 반구정, 우리 황희쌤 유적지 반구정 인근에 가면 파주 손꼽히는 장어 맛집들이 쫙 즐비하게 있죠. 가장 줄 많이 선 집이 으뜸입니다. 거기만 가시면 돼요. 파킹하라고 이렇게 또 손짓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토종장어, 자포니카 실뱀장어를 무항생제 무소독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토종 장어만 쓴다는 거. 요거 있죠. 아버님, 어머님 중에 요 양념파 있죠. 저는 요거 그냥 소금파입니다. 소금파. 소금만 먹고요. 가끔씩 맵싹한 그 양념장에 찍어 먹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그 장어 인삼주. 요거 한 잔 마시면서 장어 한 잔 딱 입에 넣고, 이게 보양의 극치 아닙니까? 이게 여행의 맛 아닙니까? 이래야지, 이걸 드셔야지 IQ가 쑥쑥 올라가잖아요. 지능 에밀 졸라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참게 임진강 참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9월에서 11월 사이 지금 있죠. 지금 통발로 이게 통발로 잡아내니까 그 자연산이다 이거죠.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맛있다는 거, 쫄깃쫄깃한 맛을 자랑한다는 거, 참게까지 드시고 나오시면 완벽한 가을 여행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제가 늘 고민하는데 멋진 곳들을 다녀오잖아요. 그리고 맛집을 마지막에 해버리면 맛집만 기억한다고요, 아버님 어머님들. 그것도 오늘 또 장어만 드시러 갈 거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갔던 곳은 곤돌라 타러 파주 여행지를 간 거죠. 곤돌라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 투. 넘버 투는요, 만추 하늘을 품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우리 많이 갔다 왔죠. 여기는 역사가 있는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또 다크 투어로 계속하고 있네요. 다크 투어리즘. 이 역사의 흔적이, 아픔이 있는 곳을 가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오는 코스죠. 이런 거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오늘 어디냐? 망우리입니다. 망우리. 망우 역사문화공원 속에 있는 중랑 전망대입니다. 갑작스럽게 신기자 망우리가 웬 말이냐 이런 분들, 제가 왜 이런 아이템을 가져왔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망우리를 이야기하면 아버님 어머님들 또 돌 던지고 난리 나시는데, 소설가 김영하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아시죠? 여행의 이유라고. 신익수만큼이나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저보다 훨씬 낫죠. 자, 근데 이분의 여행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분은 거꾸로 여행을 하세요. 그래서 도시를 투어를 한다 이러면 진짜 놀랍게도 세계적인 곳을 돌아다니실 때 무덤부터 갑니다. 무덤부터 보고 가장 약간 외지고 사람들도 없고 고립적인 곳 아닙니까? 거기서 도시의 어떤 향기나 맛을 느껴본대요. 혼자 오롯이. 그 다음에 이제 번화가로 나오시는 거죠. 거꾸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맛집을 가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드시느냐? 거꾸로 드십니다. 그래서 메뉴판 있죠. 메뉴판 펼치면 맨 끝에 장에 있는 음식 있죠. 제일 이게 극강의 내공이 있어야 드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음식. 그거부터 드시는 거야. 굉장히 놀랍대. 이런 게 사실은 도전, 여행의 맛이거든요.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하식으로 저희가 끝으로 가서 마무리를 한번 보고 올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갑니다. 7호선 상봉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은 양원역 기억하십시오. 7호선 어디? 상봉역. 그렇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어디? 양원역. 상봉 양원역 내리시고요. 앞에 딱 나오시면 여기 망우 역사문화공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옵니다. 연중 무휴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무료 셔틀 타고 가면 된다. 간단하죠. 이런 게 이지하게 아닙니까? 지하철 여행의 메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명망우리. 지명망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성계. 태조 이성계와 관련 있죠. 태조 이성계가 말년에 자신 몇 자리를 막 찾습니다. 왜냐하면 또 누울 곳을 봐야지 발을 뻗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속담과 똑같은 거야. 누울 곳, 자신의 몇 자리를 동구릉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 옵니다. 이 지역에 와서 하필 망우리에 와가지고 바라봤더니 야, 이제야 근심을 잊겠네. 이 한마디를 또 던지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신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망우, 잊을 망, 근심 우. 그래서 망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망우리. 이렇게 해서 망우리란 말이 나왔고요. 망우산 동구릉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동구릉으로 능을 정하고 망우리에서 근심을 잊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거. 근데 33년도 일제가 망우산을 공동묘지로 지정을 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 조선 왕조의 맥을 끊기 위한 의도였다. 이런 주장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나중에 뒤엎었습니다. 어떻게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애국자분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 분들의 묘소를 여기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직위를 눌러버린 거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하면 망우리 공동묘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망대까지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좋은 곳들이 많아졌다. 천지개발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어 코스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랑망우 공간이라고 입구 쪽에 건물이 하나 쫙 펼쳐 있어요.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문화공원. 아까 제가 역사로
명인들,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멋진 분들 다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의 묘소가 있는 사잇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사잇길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유관순, 어마어마하죠. 한용운, 방종환, 지석용, 조봉암, 이중섭님의 묘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 역사가, 그 다음에 애국자, 민족운동하신 분들까지 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망대 까기 전에, 그러니까 전망대까지 이렇게 다 걸어가시면 코스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 가을에 쭉 한 바퀴 돌면서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망우리 자체가 예전에는 공동묘지였지만 지금 어떤 비유를 하냐면 한국판 페르라세즈다. 페르라세즈라는 데가 프랑스에서 유명인들 다 모아놓은 묘역입니다. 공동묘역인데 야외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여행지로 소개를 할 정도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놀라운 곳인데 여기 매년 200만 명이 다녀간답니다. 여행하러. 그러니까 묘지를 여행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페르라세즈가 한국으로 통째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페르라세즈에 있는 분들이 짐 모리스, 그다음에 오스카 와일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거기 다 있어. 그래가지고 걔 제일 유명한 게 거의 오스카 와일드의 묘 아닙니까? 그래요. 오스카 와일드의 묘역에 사람들이 존경의 뜻으로 키스를 했는데 그 키스에 번진 키스 자국 때문에 거기에 유리벽을 치고 키스를 못하게 해놨다는 거. 그랬더니 유리판 위에 또 뽀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이런 뉴스가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멋진 곳인데 대한민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망우 역사문화공원 정도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멋진 곳이다.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공간부터 돌아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우리가 중랑 망우 공간. 여기 우리 전망대 가기 전입니다. 망우 공간부터 보시는 거예요. 1층은 전시실하고 카페 운영을 하고 2층에 테라스가 또 앞건입니다. 여기서 또 잘 보여요. 전망대처럼. 근데 본격적인 전망대는 안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층에 120m짜리. 투명 난간으로 이어지는 또 테라스가 있어요. 가을에 끝내주겠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 묘지들, 능선들 바라보고 멀리 남산부터 불안타까지 여기서도 다 잘 보입니다. 워낙 또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단들 있죠. 그 다음에 마당들은 이름에 하늘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망우 공간에 있는 하늘 계단, 하늘 공간, 하늘 마당 이쪽으로 가시면 테라스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이름을 공간이라고 쓰잖아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인상파, 인상적인 얼굴 조각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권진규라는 작가가 계십니다. 이중섭, 박수근 님과 함께 한국 근대 미술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분인데 그분의 작품이에요. 공간, 건물 이름도 공간, 공간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건물 이름도 공간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나오면 있는 게 사익길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의 인물들을 보는데 전망대 가기 전입니다. 아직 전망대까지 안 왔어요. 사익길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도 봐야죠. 그래서 요거 있죠. 처음에 만나는 게 만해 한용운님의 묘역. 만해 동상 있고요. 그 다음에 오도송 시비가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님 하면은 이거 있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런 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란 선생님 묘소도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또 김영란님 아닙니까? 그 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메 단풍 들건네. 이 시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김영란, 영남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목마숙녀 박인환 기본이고요. 그 다음 소파 방정환님, 이런 분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중섭, 황소, 아이를 무척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분의 묘소까지 비운의 천재화가라 불리는 묘소까지 있고요. 시그니처가 유관순 열사의 묘역입니다. 굳이 이곳으로 모셔온 이유가 있겠죠. 일본인들이 공동묘지로 만들었어. 그 위에 우리 유관순 열사의 묘역을 빵 박아서 지기를 눌러버린 거죠. 엄청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비석이 하나 딱 있고요. 거기에 묘비에 유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유언은 저희가 아무리 방송이 바빠도 일러드리고 와야 돼요. 묘비 유관순 열사의 유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고문당한 거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그 고통은 다 이길 수 있대. 근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야, 이렇게 멋진 말을 여기에 유언으로 새겨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하시고요.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저는 손도 빠지는 것도 코가 귀가 잘리는 것도 못 견디는데 대단합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님 박수 한번 보내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지가 중랑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전망대는 작년이죠. 2023년도 겨울 시즌에 오픈을 했습니다. 새로 확장 오픈을 했고요. 중랑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포인트죠.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3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정도 3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데 약간 공연장처럼 계단식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제 탁자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망 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북한산 다 보이고요. 망우역 다 보이고 봉화산, 도봉산까지 다 쫙 날씨 좋을 때 다 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들을 서울 도심 다 품을 수가 있다. 가을 하늘의 만취의 모습은 여기가 그냥 극강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 또 사진을 찍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익길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유언. 그리고 여기서는 전망대 앞쪽으로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 통유리로 또 전망대를 꾸며놨잖아요. 거기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 태극기를 새겨놨어요. 유리인데 비쳐. 근데 하얀 색깔로 해가지고 뒤쪽에 통유리를 비치면서 태극기 모양을 갖출 수 있게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라고. 약간 일제지기로 일제를 누르는 거죠. 일본을. 이런 느낌. 그래서 태극기 영상에 커다란 통유리창 앞쪽에 아예 사진 찍으라고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SNS 최고의 포인트구나. 여기서 인증샷 찍으면 진짜 정말 애국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나오시면 완벽한 또 가을 투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는요, 야간입니다. 야간에 만추, 풍광을 품을 수 있는 곳.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는 했었는데, 여의도 소개할 때 어떤 거냐면, 그때 왜 우리 서울에도 이게 열기구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그때는 아직 확정되기 전. 그래서 미리 예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운영 시간은 낮타임 정도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게 열기구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달밤에 야경 투어를 요즘에 시그니처로 여기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공식 명칭도 서울, 여의도 서울 달 아닙니다. 달맞이 하라고. 달맞이. 문텐 열기구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지하게 쉽게 가는 방법은요. 지하철 5호선 그리고 9호선이 겹치는 라인이 여의도역입니다.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운영 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월요일은 쉬죠. 그 외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월요일날 휴관이 되게 많거든요. 달도 따라가요. 그래서 요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마지막 탑승 중요합니다. 이게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9시 30분에 탑승을 하셔야지 10시에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 구성은 열기구라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헬륨 가스식이고요. 그 다음에 헬륨 가스이기 때문에 풍선으로 그냥 쭉 뜨는 거고 가운데 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형태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약간 동그랗게 저희 탁자 같은 형태로 가운데는 뻥 비어 있고 여기에 줄이 달리고 가쪽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앉아서 바깥쪽 풍경을 구경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당 최대 20명씩 올라갑니다. 가을 달밤 보러.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타기 전에 15분 정도.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마친 뒤에 탑승 시간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날씨, 상황에 따라서 탑승 가는 인원하고 높이들 제한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은 온라인 발권 안 됩니다. 현장에 딱 가시고요. 키오스크에서 발권 대기를 누르셔야지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주의사항. 무조건 주의사항인데 이거 절대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에 등록을 해놓고 순번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대기 순번 1번이다, 2번이다 번호를 받잖아요. 근데 대기 순번이 딱 되면 그쪽에서 불러줍니다. 대기 순번 3번 손님 부를 때 현장에 없잖아요. 땡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냉정해요.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순번 차례가 왔을 것 같다 싶으면
가서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탑승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360도 파노라마 풍광입니다. 여의도 기본이고요. 빌딩 숲, 국회의사당, 한강, 멀리 남산 타워까지 밤에 빛나는 가을 하늘에 만추는 안 보이겠다. 빨간 색깔은 안 보이죠. 까맣죠. 만추 홍엽의 야경에 달밤을 품을 수 있는 멋진 코스다 생각하시고요. 버킷리스트 넣어두시고 이번에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가을 하늘을 만추의 하늘을 품는 하늘 전망대까지 멋진 하늘길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번에요 더 멋진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 지하철 여행 이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